미타무라는 갱스터 소년을 꿈꾸지만 사회적 존재감은 젖은 국수 같다. 하지만 그가 핫한 나쁜 여자와 사귀게 되면서 최고의 매력을 가진 남자로 변하게 된다. 여름방학을 즐기라고 야스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시작된다. 다음 여름방학에는 대학 공부를 해야 하니까. 수업이 끝난 후 오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야스다가 가끔 소름 끼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리는 수업 전에 그와 부딪혔고 그녀의 긴 얼굴을 보고 그가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테이블처럼 생긴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친구 유키가 어떤 남자가 그녀의 연락처를 원한다고 말하자 히로가 그걸 부정하며 그가 직접 물어볼 수 없다면 베개에서 연습하는 게 낫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인 토루가 그들을 노래방에 초대한다. 하지만 오리는 그도 거절한다. 일어날 때 그녀는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리지만 지나가던 미야무라가 그것을 주워서 아무 말 없이 수업을 나간다. 그들은 미야무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만 그 남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미스터리이다. 그때 오리는 핸드폰을 보고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주부 복장을 하고 집안 청소를 시작한다. 그 후 그녀는 동생의 음료수를 학교에서 챙겨와서 집에 돌아가 세탁을 한다. 나중에 소타가 코에서 피가 흐르는 남자아이와 함께 들어오고 그녀는 즉시 그를 돌본다. 그 남자는 떠나려 하지만 오리는 잠시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바보 같은 오빠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그는 소타가 개에게 쫓겨서 넘어졌고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집까지 도와줬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물어보자 남자는 충격을 받고 그들이 같은 반이라고 말한다. 이 우울해 보이는 남자는 사실 교실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인 미야무라다. 다음날 교실에서 오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정말 미야무라인지 믿을 수 없다. 그는 다시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남동생이 함께 놀고 싶어 했거든요. 미야무라는 그 모습을 보고 절대 다시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리 말에 따르면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그게 당연하다고 해요. 미야무라는 오리가 그의 곁에서 10초 이상 참아준 게 처음이라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고 오리만이 그의 존재를 견뎌준 사람이에요. 오리는 그의 미소를 칭찬하며 머리를 묶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미야무라는 머리 묶으면 피어싱이 다 보인다고 말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오리는 미야무라가 오타쿠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그의 가족은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중학교 시절 안전핀으로 귀를 뚫었고 그의 성적은 자존감보다 낮다. 식료품 카탈로그를 보던 오리는 미야무라에 대한 자신의 인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남자가 가까이 와서 자세히 보려 하자 그녀는 또한 그가 긴 속눈썹을 가진 예쁜 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야무라는 내일 오후 4시까지 달걀 세일에 대해 언급하고 오리는 방과 후에 달걀을 대량으로 사는 것을 기대한다. 다음 날 그녀는 수업 후 AV실에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래서 미야무라에게 그 달걀을 대신 사달라고 문자를 보낸다. 거의 2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야무라는 학교를 뛰쳐나가 단축을 위해 울타리를 넘어가기로 결심한다. 가는 길에 유키를 지나치는데 유키는 그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달려가 버린다. 그날 밤 오리가 저녁을 만들어주고 그가 길에서 유키를 만났다고 말한다. 그는 안경을 벗고 머리카락을 풀었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확신한다. 오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녀는 이 모습의 그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를 원한다. 미야무라도 같은 생각을 하며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털어놓는다. 가오 화주만 팬 상계슌 콩저가 정주푸 타일직제 라오 도타제학교 외주의도적 구한 우엄적 소유사정 단엄제타 세수기 키동 전용 일배인 료랭타 비취려 타지한 직불감상신 공포경연일 니안정징지 슈오 출타히 후한 타적 소유사정 연후 1편 1편 지규타 분단 공포의 시도타 흔보통 심지제나 일강야 주 득타 흥가 AI 제2000 공포 다이 차길계 위괴래도 프로아 1차 체육 키타 맨필수 유형 기초 미리불명백 웬티 소재 단 공포양 타전 시료 타전 신도시 웬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선택사항임을 알게 되지만 미야무라는 걱정이 더 커진다.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업 발코니에서 수다를 떨던 동안 토로와 유키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그부 중 한 명이 오리에게 노트를 부탁하자 토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미야무라와 대화를 시작한다. 토로는 미야무라와 오리가 사귀는 사이인지 묻지만 미야무라는 그냥 친구라고 말한다. 심지어 커플이 되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토로에게 오리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는데
이를 놀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토루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미야무라는 드디어 그가 왜 항상 수업 시간에 그녀를 바라보는지 이해하게 된다.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또 다른 학생이 지나가며 체육 시간이 곧 시작된다고 상기시킨다. 교실 후 모습에서 미야무라는 겨울 교복을 입는데 토루는 꽤 이상하게 느낀다. 조현병 환자인 척하고 싶지 않아 미야무라는 결심한다. 그의 문신을 보여주고 입을 다물라고 약속하게 만든다. 처음에 토루는 충격을 받지만 미야무라가 왜 돼지처럼 땀 흘리면서도 반팔을 입지 못하는지 이해한다. 그 후 토루는 미야무라의 머리를 가르며 그의 얼굴을 본다. 그가 피어싱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토루는 미야무라에게 왜 자신의 물건이 없는지 묻고 미야무라는 사실 즉흥적으로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고 밝힌다. 토루는 그가 어떻게 오리와 가까워졌는지 물어보고 미야무라는 그것이 한동안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한다. 토루는 그가 오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미야무라는 반대하지 않으며 결정을 오리에게 맡긴다. 나중에 토루는 유키에게 체육 수업을 빼먹었다고 꾸지람을 듣고 미야무라는 히로에게 자신과 토루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한다. 그가 그녀 앞에서 걸어가자 오리는 그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묻지만 미야무라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다. 그때 토루가 오리에게 학교 끝나고 만나자고 요청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난다. 오리는 소타를 데리러 가야 해서 그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미야무라는 그녀를 위해 그 일을 해주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토루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토루는 오리에게 고백하고 미야무라는 집에서 그녀의 동생을 돌본다. 그녀가 돌아오면 미야무라는 토루와 데이트를 하게 되면 다시는 그녀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오리는 그가 정말로 그들이 커플이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미야무라는 자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하며 자신이 지루하고 우울한 사람이라 그녀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오리는 그가 그녀에게 상의도 없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에 울먹이며 꾸짖는다. 슬픔은 곧 분노로 변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면 두 번째 할례를 해주겠다고 위협한다. 며칠 후 미야무라는 그녀의 장을 도와주고 오리는 그 흐름 속에서 애니메이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미야무라는 그녀의 목소리를 칭찬하지만 그녀는 즉시 자의식 과잉에 빠져 멈추고 자신의 형이 같은 CD를 듣기 때문에 가사를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지 묻자 그녀는 마치 가장 어려운 선택 질문을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오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오리코에게 갑작스럽게 방문한다. 이후 소타는 미야무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가 자주 놀러 온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히로에게 이 소년이 귀엽냐고 묻지만 히로는 그가 배트맨 흉내내는 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야무라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히로는 그녀가 자신을 당황하게 할 것을 알고 짜증이 난다. 어머니는 히로에게 미야무라의 성명을 묻고 히로는 그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땀을 흘린다. 다음 날 학교에서 히로는 미야무라의 이름에 대해 생각에 잠기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되면 열광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접습니다. 나중에 남자아이들이 탈의실에 있을 때 오리는 누군가가 미야무라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며 엿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괴짜로 낙인 찍힙니다. 저녁에 그녀는 성적표를 확인합니다. 상위 학생들의 이름을 찾지만 그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토루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물어보려고 하지만 그는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절의 상처에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리는 그 후 좌절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만 미야무라가 오리코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그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날 미다무라가 도착하고 오리코는 그녀를 맞이한다. 히로와 소타가 몇 가지 자비를 보러 나갔다고 말하면서 곧 소타가 집으로 돌아오자 오리코는 미야무라에게 그를 맡기고 일하러 간다. 히로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내보내서 미야무라와 혼자 시간을 보내려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오리코가 매우 예의 바르고 거의 없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밝힌다.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녀가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반복해달라고 할 때 미야무라는 오리가 멍청한 광대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따진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진다.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반복해달라고 할 때 미야무라는 오리가 멍청한 광대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따진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진다. 미다모라는 그녀가 탈의실에서 엿보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 반해 있는지 묻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된다. 미다모라는 이 상황의 터무니없음에 웃음을 멈출 수 없고 좋은 배 운동을 한 뒤 그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녀에게 건넨다. 이름은 수미 미야무라이다. 히로는 그 종이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그를 수미라고 부르기로 한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여 지금은 두 번째 이름을 고수하기로 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묻고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고쿠와 사쿠라의 학생회장이 오리에게 과제를 주고 그녀가 수락하자 그를 위해 한 가지 더 부탁한다. 그날 저녁 유키는 오리가 눈 아래 다크서클이 생긴 걸 알아챘다. 그녀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피곤한 모습이었다. 유키는 걱정을 표하고 학생회가 그녀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오리는 자신이 유용했다면 괜찮다고 했다. 도로와 미야무라는 멀리서 지켜보며 함께 생각했다. 그들의 원숭이 두네로는 그녀를 도울 수 없으니 멀리 있어야 한다고. 그 후 미야무라는 센고쿠가 여자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다고 말했고 아마 히로는 초과 근무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녀가 그를 보소로 데려가고 싶어 해서. 그때 아야사키라는 소녀가 교실에 들어오고 오리는 그녀에게 책을 돌려줬다. 그녀가 떠난 후 도루는 그녀가 귀엽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키는 센고쿠의 여자친구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학생회 마스코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리가 최근에 건넨 일은 실제로 아야사키의 책임이었다고 밝힙니다. 결국 오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미야무라 그녀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케이크를 굽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아야사키가 그에게 부딪혀 모든 책을 떨어뜨립니다. 그녀는 빠르게 모든 책을 모아 달려가지만 한 권의 책을 실수로 두고 갑니다. 그는 그 책도 가져가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냥 쓰레기에 버리라고 합니다. 미야무라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 그것은 학생회 예산 보고서였어. 다음 날 미야무라가 교실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밖에 모여 있는 걸 봤어. 알고 보니 야사키는 예산 보고서를 잃어버린 책임을 오리에게 돌리고 있었어. 오리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센고쿠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믿기로 하고 오리에게 사과하라고 했어. 미야무라는 진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걸어가서 교실 앞에서 센고쿠에게 머리로 강하게 박았어. 그리고 잃어버린 보고서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어. 그 책을 잃어버린 건 그의 바보 같은 여자친구지 오리가 아니야. 아야사키는 마침내 그것이 자신의 실수임을 깨닫고 울기 시작한다. 그 후 세 사람은 오리를 난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오리는 그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 나중에 그녀는 미야무라에게 도움을 주어서 눈물을 보이며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야무라는 왜 그녀가 센고쿠와 어울리는지 묻는다. 히로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다며 우슈러그드. 사실 센고쿠는 중학교 때까지 그녀가 괴롭혔던 남자애였다. 그런 남자애였다는 것을. 어느 날 센고쿠는 마침내 그녀에게 맞설 용기를 내고 그녀가 얼마나 한 사람인지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때 그녀는 괴롭힘을 멈추고 그가 복수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라커룸에서 센고쿠를 만나지만 머리로 부딪힌 이후로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체육 수업 중 미야무라와 토루는 탁구를 치며 오리의 곧 다가오는 생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며 그녀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지만 결국 무엇을 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오리에게 미야무라가 점점 더 방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소타는 고등학교가 끝나면 완전히 방문을 멈출 거냐고 묻자 오리가 미야무라가 그녀의 삶의 일부가 아니면 매우 외로워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며칠 후 미야무라는 오리의 생일에 방문하고 소타는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반면 미야무라는 인기 있는 노래들이 담긴 CD를 선물로 주고 이 선물이 바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어서 오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들은 봄방학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고3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조를 짜서 그룹 활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야무라는 소외된 외톨이 감성 소년이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를 포함시키도록 권장했을 때 학생들은 반대했다. 그가 신맛 나는 우유 냄새가 나는 이상한 애라고 주장하면서 중학교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녀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 피어싱을 하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사람들은 미야무라를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리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사람들이 그를 어둡고 우울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그녀에게 미야무라는 아주 정상적인 남자였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상호작용이었다. 새학년 첫날 학생들은 공지판 주변에 모여
자신들의 수업을 확인하고 오리는 기뻐서 유키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니다. 미야무라와 도루도 같은 반이고 도루의 흥분을 보며 몇몇 여학생들이 미야무라와 도루가 자랑스러운 해적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곧 오리와 요키가 나타나서 둘은 잡담을 시작하고 미야무라는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로 이 그룹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그 후 수업 중 선생님은 학생들을 4명씩 조로 나누라고 합니다. 미야무라는 자신이 항상 외톨이였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도루, 요키, 오리가 그와 테이블을 함께하고 작업을 분배합니다. 그 4사람은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붕에 앉아있는 미야무라는 이제 자신에게 그룹이 생겼음을 깨닫지만 그들을 정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토루가 나타나서 다음 수업이 수학에서 경제학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학교가 미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이런 막판 변경이 아니라 토루는 뭔가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하지만 미야무라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미야무라는 그가 한마디도 듣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미야무라는 토루에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고 도루는 현실적인 충고로 그를 꾸짖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태도가 그를 어떻게 짜증나게 하는 걸까? 그러나 도루는 그가 너무 착하다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그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머리를 묶은 모습이 대부분의 여자들보다 더 예뻐 보여서 도루를 짜증나게 한다. 전반적으로 도루는 미야무라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친구이니까 괜찮다고 말한다. 나중에 둘 다 보고서를 끝내지 않아서 오리에게 꾸중을 듣는다. 그녀는 어디 있었냐고 묻고 도루는 그들이 우정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학교 사물함에서 만나고 토오루는 그들이 아직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소타는 오리를 일찍 깨우고 그를 태워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학교로 가고 자신이 정말 일찍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아야사키가 도착해 그녀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미야무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야사키는 농담처럼 오리와 미야무라가 커플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오리는 그들은 친구일 뿐이라고 말하자 아야사키는 미야무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한다. 그러나 오리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경계하기 시작한다. 미야무라가 아야사키가 자신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때 2명의 소녀가 카페에 들어오고 오리는 그들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재빨리 나간다. 그날 저녁 오리는 자신의 형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와 놀이에 보내고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녀와 미야무라는 집에서 대부분 혼자다. 그들은 공포영화를 보기로 결정하고 오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지만 미야무라는 모든 점프 스퀘어에 겁을 먹고 있다. 그때 불이 꺼지고 미야무라는 패닉에 빠진다. 곧 불이 다시 들어오고 오리는 또 다른 공포영화를 보기로 결심한다. 디스크를 넣으면서 미야무라는 유키를 회상한다. 오리의 손가락이 2 관절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유키와 오리가 손 크기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토루도 함께 재미에 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손을 잡지 말라고 엄격히 경고했어요. 그 말을 기억하며 오리와 미야무라는 마음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오리는 미야무라 위에 손을 올려 크기를 재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손을 잡아버리고 실수로 자신이 그에게 사랑한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의 강인한 손을 사랑한다고 둘러댔고 미야무라는 그녀의 손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달콤한 순간을 공유한 후 소타는 집으로 돌아가고 미야무라는 그를 욕실로 데려가 두 사람은 손을 씻는다. 다음 날 아야사키는 사쿠라에게 오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지 농담이었고 오리가 화를 낼 줄은 몰랐다고 밝힌다. 그들 몰래 토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우울해진다. 이후 미야무라는 수업에 멍이 든 얼굴로 나타나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리가 집요하게 묻자 그는 토르와 싸웠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오리는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토르가 교실에 들어오자 그는 미야무라보다 훨씬 더 많은 멍이 들어있다. 후에 유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미야무라는 설명한다. 그는 첫 번째 주먹을 제외하고 모든 공격을 피했다고 한다. 토르가 계속 그를 때리려고 하자 결국 토르를 구타하게 되었다. 한편 오리는 토르와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맞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어젯밤 토르는 미야무라에게 오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미야무라가 대화를 피하자 짜증이 났다. 토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야무라는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미야무라에게 말하게 하려고 힘을 사용해보았다. 뭔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 뺨 맞았어요. 사실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도루는 미야무라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인정해요. 나중에 유키와 오리가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왜 싸웠는지 묻자
유키는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동안 미야무라는 옥상에 올라가 도로와 화해하려고 해요. 며칠 후 도로가 학교 가는 길에 사쿠라가 창문에서 실수로 보고서를 떨어뜨려요. 그 보고서를 들고 돌아오자 그녀가 고마워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는지 묻고 사쿠라는 그녀가 레미와 생고쿠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미야무라가 아이스크림을 가져오고 그것을 사준 사람은 오리였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토루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서 생고쿠를 멈추게 하고 먹게 강요합니다. 미나무라와 생고쿠는 혀의 색깔을 아이스크림 맛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토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그들을 놀리며 장난칩니다. 그들은 토루의 혀가 길고 뱀처럼 생겼다고 농담하고 생고쿠는 그 이야기를 사쿠라에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루가 사쿠라가 누구냐고 묻자 생고쿠는 그녀가 초록머리인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와 함께 학생회에 있는 소녀. 그들은 생고쿠가 학생회에 많은 여자들이 있다고 조롱하기 시작하지만 그 남자는 그것이 철저히 비즈니스라고 말한다. 그들이 더위에 대해 불평할 때 생고쿠는 그들에게 학생회실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다음 날 모든 친구들이 방에 나타나고 미야무라와 오리가 음료를 가져가라고 보낸다. 그 사이 아야사키가 토오루에게 그 두 사람이 사귀는지 묻지만 그는 조금 복잡해서 대답하기를 망설인다. 그녀가 토오루가 오리와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말하자 유키는 토루에게 꿈꾸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사쿠라는 토루가 오리에 반해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챈다. 오리와 미야무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쿠라는 그들이 아마도 수상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토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포에 질린다. 두 사람이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오자 미야무라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토루에게 설명하려 하지만 토루는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귀를 막는다. 모두가 재미에 동참하고 토루를 놀리기 시작하며 그가 캔을 열 때 그것이 그의 셔츠 위로 쏟아진다. 사쿠라는 그에게 다가가서 더 오래 걸린 이유는 미야무라가 콜라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에게 닦을 수 있는 천을 건넨다. 나중에 미야무라와 오리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중 오리가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밝힌다. 미야무라는 시원한 날씨에는 보통 옷을 입지 않고 자는 편이라고 캐주얼하게 말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돈다. 그녀는 미야무라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문신을 볼 수 있을지 물어본다. 두 번이 망설임 없이 미야무라는 셔츠를 열고 오리는 그가 항상 그녀의 의도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 짜증을 낸다. 그녀는 멍청한 상황을 만들어 미야무라가 불편해지기를 시작하지만 그 남자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고 있냐고 묻자 오리는 그가 자신이 왜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야무라가 항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신은 사소한 일로 물뿌리기가 시작되는 걸 알고 있어 괴로운 기분이다. 기분이 나아지게 하려고 미야무라는 그를 긴장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최근에 그는 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났다. 그는 중학교 시절의 친구였다.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신도는 미야무라가 오리에게서 슬라피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야무라가 그들이 그냥 친구라고 말한 후에도 신도는 그 아이디어를 계속 밀어붙여서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미야무라는 처음에 그게 큰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긴장하게 된다. 그때 신도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그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낸다. 알고 보니 그는 미야무라와 히로에게 그들과 함께 더블 데이트를 가자고 하고 싶은 거였다. 하지만 미야무라는 오리가 그를 귀찮게 하기도 전에 그 사진을 삭제한다. 그 후 신도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즉시 전화를 끊는다. 그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며 오리는 그녀가 미야무라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다음 날 오리가 장을 보러 돌아오는 길에 신도와 마주친다. 한편 미야무라와 토오루는 집으로 걸어가며 슈에게서 받은 새 CD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토오루가 멀리서 오리를 발견하고 신도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야무라가 달려가 얼굴을 때린다. 그는 신도를 2학년 학생으로 소개하고 그가 한 학년을 유급하고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가 식당에 가기로 결정하고 미야무라는 신도와의 첫 만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신도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둘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게 미야무라가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누구와 대화한 순간이었다. 이후 신도는 미야무라에게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했으며 둘은 좋아하는 가수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어느 날 신도의 친구들은 미야무라와 어울리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학교 총기 난사범으로 자란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는 미야무라를 포기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이나 걱정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미야무라와 신도는 친구가 되었고 신도 덕분에 미야무라의 중학교 생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미야무라가 그제서야 고등학교도 오리 덕분에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 날 오리는 고열이 나고 소타는 걱정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일하러 외출해 있어서입니다. 오리가 학교 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할 때 소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혀 그녀에게 학교에 가는 동안 죽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약을 먹은 후 오리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집을 나서서 일하러 갔던 것을 꿈꿉니다. 깨어나 보니 미야무라가 옆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소타가 오리가 죽을 거라는 말을 하자마자 곧장 달려온 것입니다. 미야무라가 그녀를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 방을 나가자 오리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는 미야무라에게 왜 자신을 떠나는지 묻지만 미야무라는 냉장고에서 물을 좀 가져오려는 것뿐이라고 밝힌다. 그는 오리에게 좀 더 잘하고 권하지만 오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떠났던 모든 순간을 떠올린다. 그녀의 상태를 알아차린 미야무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원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나중에 오리가 잠든 줄 알았던 미야무라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 그가 방을 나가자마자 오리는 충격을 받으며 일어난다. 미야무라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잠든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오리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다. 학교를 빠지고 미야무라의 고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소타는 미야무라가 신도와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둘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와서 소타는 오리에게 미야무라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다. 오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소타는 그 여자가 다른 고등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밝혀서 오리는 미야무라가 두 사람과 동시에 사귀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익의 고려를 해주기로 결정하지만 소타가 그들이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을 하자 상황이 약간 불편해진다. 밤에는 미야무라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그날 밤 우울한 기분으로 지내기로 결정한다. 다음 날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 도후루로부터 미야무라가 그녀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교실의 반대쪽에 앉는다. 수업 후 도후루는 미야무라에게 오리가 불안해 보였고 그를 피해 다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싸웠는지 물어보지만 미야무라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답변을 회피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면서도 그걸 꺼냈다. 나중에 오리는 잠긴 방에서 미야무라를 피하려고 몰래 움직인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현장에서 적발된다. 그녀는 그곳을 도망치기로 결심하지만 미야무라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깨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냐고 물어보는 폭격을 날린다. 그녀는 미야무라가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미야무라가 치카를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난다. 치카가 사실 신도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그녀가 넘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발목을 삐었다. 신사인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기대게 할 팔을 제공했다. 얼굴이 붉어진 오리는 당황하며 미야무라에게 책을 던져주고 드라마 퀸처럼 도망쳐버린다. 집에 돌아온 오리는 자신이 난폭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미야무라와 토루가 이제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미야무라가 그녀의 책을 돌려주러 들어오고 오리는 주저하며 그와 대화하여 그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한편 오리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미야무라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동시에 사과하고 나중에 오해를 풀어냅니다. 그들의 대화는 미야무라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남자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다고 밝힙니다. 오리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의 오래전 아버지 교스케가 들어와 유토리코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미야무라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의 멋진 귀걸이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히로가 그 남자를 차로 꾸짖고 담배를 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먹을 것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나갑니다. 미야무라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떠납니다. 그러나 경수는 그가 머물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미야무라는 미오우라가 자신의 단 한 명의 형제라고 알고 나서 그녀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곧장 뒤로 물러나며 장난이었다고 밝힙니다.
미야무라가 오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성 대신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를 묻습니다. 경수는 오리가 성씨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를 경쿠로 불러보라고 조언하지만 다시 한번 말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색할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오리에게 미야무라가 그녀의 남자친구인지 물어봅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예라고 답합니다. 경수는 미야무라의 머리카락 때문에 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길었지만 미야무라는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묻기로 결심했어. 그는 미야무라에게 그녀의 딸이 정말 괜찮은지 물어봐. 그리고 미야무라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대답해. 그가 고등학교 이야기 하나를 하기도 전에 유리코가 들어와 농담을 시작해. 그들이 그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히로는 아버지가 얼마나 귀찮은지 사과하지만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말해. 괜찮다고. 아버지가 딱히 다르지 않아서. 바로 그때 오리가 그의 손을 잡고 둘은 드디어 순간을 맞이해. 미야무라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표현해. 그가 그녀를 더 잘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가 허락할 경우 곧 그들은 주요도에 도착하고 미야무라 여기서부터 혼자 집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오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오리는 스프링클러가 고장나기 전에 달려간다. 그녀가 떠난 후 미야무라는 이별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에 빠졌을 때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를 드디어 깨닫는다. 한편 토루는 집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며 그가 한때 오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에 한탄한다. 다음 날 사쿠라는 창문에서 토루를 발견하고 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그때 아야사키가 나타나서 그녀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물어본다. 사쿠라는 당황하며 위회실로 서둘러 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아야사키는 최근에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사쿠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라고 고집하고 사쿠라는 오리와 비슷한 큰 눈과 날씬한 몸을 보고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토루가 자신 같은 여자에게는 절대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쿠라는 답답함을 느끼고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야사키가 항상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급히 돌아와서 그녀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자신감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사쿠라는 보통 차분하고 침착한데 혼란스럽고 얼굴이 붉어진 그녀를 보고 아야사키는 귀엽다고 말하며 그녀를 훨씬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한편 오리와 미야무라는 돌아오는 길에 토루와 슈를 만납니다. 슈는 영어 과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으로 오리를 집중시키고 토루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미야무라와 화해하려 합니다. 나중에 미야무라가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오리는 그에게 소타가 아스미라는 이름의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야무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자기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리는 그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것에 대해 꾸짖기 시작한다. 다음 날 소타는 기요스케에게 얼마나 오래 있을 건지 묻지만 그는 대충 넘긴다. 이로코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기요스케는 이 집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때 오리가 미야무라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고 기요스케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며 미야무라가 이미 땀을 흘리고 있는 걸 눈치챈다. 그는 함께 목욕하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이로코가 그를 두고 간 이유를 알게 된다. 그가 강제로 목욕탕에 넣은 후 오리는 미야무라가 몸에 야쿠자 문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중에 미야무라는 이미 오후 8시가 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가야겠지만 가족들이 그에게 머무르라고 부탁한다. 결국 기요스케와 미야무라는 방을 함께 쓰게 된다. 그리고 남자는 그의 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미야무라가 히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기요스케는 행복하게 잠이 든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오리와 함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깨어난다. 체육복 차림으로 커튼을 걷어 올리며 들어온다. 곧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함께 학교로 걸어간다. 그들 모르게 몇몇 그부들이 함께 오리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본다. 곧 학교 전체가 그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하죠. 토루와 유키는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 대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어야 해서 모두가 짜증이 나 있습니다. 특히 유키는 너무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 오리가 수년간 거절해온 남자들과 대처하는 동안 미야무라는 최선을 다해 조용히 지내고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미야무라가 교실로 들어가자 동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리 옆으로 걸어가다 그녀는 놀라게 됩니다. 미야무라가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교실의 모든 핑미, 여자애들은 미야무라에게 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가운 시선 하나로 그들에게 겨울이 정말 왔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슈는 가장 감동적인 반응으로 상을 받는다. 그가 CD를 건네는 동안 토루는 눈치챈다. 여자아이가 미야무라의 폰에서 사진을 가져갔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미야무라는 또 다른 헤어스타일에 대한 반응을 받는다. 하지만 진짜 오스카상 연기는 신도에게서 나온다. 그는 미야무라가 죽은 것처럼 울기 시작한다. 나중에 그는 큰 가방에 사탕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경연에서 이기고 그것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 모든 맛을 확인하면서 미야무라는 신도가 치즈 맛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웃기려고 그에게 치즈를 먹이게 된다. 그리고 신도는 고개를 돌린 채로 맛 때문에 울고 있다. 오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점토맛 사탕을 시도한다. 그녀의 놀라움과는 달리 미야무라가 그녀의 입에서 사탕을 훔쳐내고 신도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물을 가지러 간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한 여자가 자신을 환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녀를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오리와 유키는 복도에서 걷고 있는데 같은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그녀는 그 후 도망쳐 미야무라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마치 소름 끼치게. 미야무라가 그녀에게 맞서기 위해 멈추자 그녀는 크게 오리에게 언제 오리와 헤어질 거냐고 묻습니다. 미야무라가 절대 안 할 거라고 답하자 그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2학년 5반이 서하다라고 소개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미야무라는 오리에게 서하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다시 나타나서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리가 그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 보여주자 그녀는 당황하면서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미야무라가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토루는 전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리는 미야무라에게 사와다에게서 그녀를 해방시켜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다시 잡아챈다. 오리의 B카드를 누가 좋아요를 누를지 싸우는 동안 토루는 유키에게 와서 구경하라고 문자한다. 사와다는 수업 종이 울릴 때까지 오리를 놓아주지 않고 미야무라는 그녀를 교실로 끌고 간다. 반과 후 미야무라는 혼자서 걸어 나오고 아직 오리를 찾고 있는 사와다에게 놀란다. 그녀가 오리가 일찍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자 미야무라 바로 뒤를 걷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똑같은 거리를 건너 같은 건물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간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웃 사이였어요. 우연히도 사와다는 학교 사물함에 열쇠를 두고 갔고 미야무라는 그녀를 집에 들여보내고 케이크를 줍니다. 그녀는 혹시 방문객이 오냐고 묻지만 미야무라는 오리조차 자주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미야무라에게 형제자매가 있냐고 묻자 그는 부모님이 실수로 그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고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와다는 미야무라가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작은 누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슬퍼하며 예전에는 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농담이었다며 다시 말을 돌립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미야무라는 언제든지 오라고 한다. 나중에 미야무라의 어머니는 사와다가 작년에 사고로 형을 잃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미야무라는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든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그녀가 다시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꾸짖는다. 하지만 몇몇 남자아이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미야무라에게로 간다. 이번에는 그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오리를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오리가 도착하자 그녀는 두 사람이 누가 오리와 더 가까운지 논쟁하는 것을 발견한다. 나중에 오리와 미야무라는 그녀의 집에서 영화를 본다. 한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처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 오리는 자신이 그 소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교스케를 놀라게 하고 남자는 담배를 사러 나갑니다. 그가 떠나자 오리는 미야무라가 왜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지 물어보지만 미야무라는 그녀가 신체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들어와서 잔돈을 요구합니다. 그가 순간을 망치자 오리는 그를 가장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팀은 DVD를 사러 가게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 반면 오리는 하나를 고르고 미야무라와 함께 카운터로 간다. 이로 인해 토루는 조금 질투를 느끼고 유키는 이를 빠르게 눈치챈다. 그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그녀는 그의 좋아하는 잡지를 보여주기로 한다. 다음 날 유키는 토루에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고 부탁하고 가는 길에 오늘 출시될 DVD를 찾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토루에게 가게에 함께 가자고 부탁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토루는 오리와 미야무라가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가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의 수다 중에 길을 잘라서 가다가 토루는 사쿠라와 부딪히고 쓰레기로 인해 그녀의 유니폼이 망가진다. 토루는 바로 무언가를 가지러 뛰쳐나가고 유키는 그녀에게 어질러진 일에 대해 사과한다.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사쿠라는 유키에게 토루와 사귀고 있냐고 묻는다. 유키는 그냥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때 토루가 재킷을 들고 돌아온다. 그는 사쿠라에게 그것을 입어달라고 하는데 그녀의 셔츠에 묻은 얼룩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쿠라는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친밀한 것이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킷을 받아들고 학생회실로 입고 들어가며 센고쿠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아야사키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센고쿠에게 그녀에 대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다. 이로 인해 센고쿠는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사쿠라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센고쿠는 아야사키는 공포영화에서 계속 넘어지는 타입의 여자라고 말한다. 그는 주변에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좋아해. 다시 말해 그는 아야사키가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한지를 보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해. 그는 자신이 좀 나약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아야사키의 존재는 그를 그렇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들어 사실 그녀 없이는 그는 실패자일 거야. 아야사키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되새기면서 사쿠라는 그녀가 자신에게도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로 결심해. 다음 날 그녀는 복도에서 토루를 멈추고 빌린 재킷을 돌려줘. 감사를 전하는 동안 토루는 동급생들의 호출을 듣고 서둘러 떠나기로 해.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멈추라고 외치고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든 쿠키를 줍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그중 일부는 핑크색. 사쿠라 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사쿠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합니다. 그가 떠난 후 미야무라는 그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다. 한편 유키는 마침내 찾고 있던 DVD를 발견하지만 다른 소녀가 같은 것을 찾으러 오자 그녀에게 양보합니다. 오리는 그녀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다음 날 그녀와 토루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유키는 토루가 쿠키를 먹으러 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미소로 자신의 불만을 숨깁니다. 하지만 오리는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고 유키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유키는 토루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토루가 사쿠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녀의 손이 닿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야무라에게 케이크 굽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남자는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탄 컵케이크를 들고 그에게 돌아와 두 사람에게 토루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토루는 그들을 지붕에서 발견하고 태운 컵케이크를 먹기 시작한다. 그는 맛이 얼마나 역겨운지 언급하며 다음 배치가 더 맛있기를 바란다. 그녀에게 계속 구울 수 있는 동기를 준다. 며칠 후 팀은 미야무라가 가족을 만나러 외출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 주 내내 학교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받는다. 이후 미야무라는 히로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불행히도 그는 충전기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오리와 연락할 수 없다. 한편 오리는 미야무라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잠이 든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오리에게 미야무라로부터 연락이 없다. 귀국날 그녀는 항공편 지연 소식을 듣고 서둘러 미야무라 집에 가서 그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동안 미야무라는 마침내 돌아와 휴대폰을 충전하고 오리가 그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깨닫는다. 그는 바로 그녀를 만나러 뛰어가고 두 사람은 드디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 오리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는다. 다음 날 학생회실에 모인 여자아이들은 오리에게 말한다. 미야무라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각각 미야무라에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그녀는 그 조언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집에 돌아와서 또 다른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할 때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 오히려 미야무라를 더 무섭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가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오리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그를 위해 귀엽게 보이지 못한 자신의 실패를 한탄하고 있다. 하지만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그가 그녀의 본 모습에 반했다고 위로해준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녀가 그를 위해 어떤 트릭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 또한 미야무라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독창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밖에 비가 오자 히로가 그에게 묻는다.
머물라고 하자 두 사람은 결국 순간을 공유한다. 다음 날 소타는 미야무라가 언니를 데려갈까봐 울기 시작하지만 미야무라는 약속한다. 그렇지 않다고. 어느 저녁 미야무라는 중학교 시절을 회상한다. 외로운 실패자였던 시절을. 쉬는 시간을 싫어했는데 그건 자신이 친구가 없다는 걸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도 싫어했는데 항상 그룹으로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야무라는 학교에서의 하루하루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시절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는 자기를 끝내는 것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도와 만났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리도 만났는데 그는 오리가 자기를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랑해졌다. 한편 에디사키는 센고쿠가 약한 겁쟁이라는 것을 돌이켜본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게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는 종종 어울리기 위해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지만 속으로는 자리를 잃은 느낌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줄 때 가끔 기뻐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 그럼에도 그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인다. 아야사키에게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록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점이죠. 어느 날 아사야키는 학교에 들어가서 두 남자와 센고쿠를 다른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은 아야사키가 꽤 귀엽다고 언급했지만 센고쿠는 그녀가 최상의 날에도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야사키는 센고쿠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고쿠는 그녀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도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센고쿠는 다음날 그녀에게 책을 가져왔습니다. 사쿠라에게 아야사키가 끝난 후 읽어보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센고쿠는 그녀가 읽을 또 다른 책 세트를 가져왔고 그의 부모님이 집에 도서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야사키는 그것을 보고 싶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센고쿠는 그녀를 초대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아야사키는 종말을 주제로 한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아야사키는 모든 돈을 디저트에 쓰겠다고 밝혔고 센고쿠는 놀랐다. 그 후 센고쿠는 그녀의 포니테일을 칭찬했으며 그녀는 기뻐했다. 다음 날 그녀는 빌린 책을 센고쿠에게 돌려주었다. 두 사람은 세상을 끝낼 만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센고쿠는 그의 친구 카미오카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야사키는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센고쿠는 아야사키를 위해 책을 뒤적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멈추게 하고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정말 무엇을 할 건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센고쿠가 그녀에게 고백하고 나서 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센고쿠가 빨개진 것을 보고 그에게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센고쿠와 아야사키는 책을 읽으며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현재 오리는 미야무라의 매니큐어를 해주고 있지만 그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를 놀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그녀가 자신의 엉덩이를 찰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머리에 발을 얹지만 곧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오리는 그에게 편안히 하라고 말하며 그가 남자들 앞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부드럽다고 회상한다. 그녀는 그에게 진짜 자신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고 미야무라는 그녀가 학대받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지 질문한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면의 미야무라를 연상하며 오리는 어쩔 수 없이 흥분을 느낀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교실에 들어와 지나치게 즐거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토루와 슈는 어색해진다. 전쟁이 오기 위해 수학노트 빌리러 온 센고쿠는 또 미야무라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알아챘어. 알고 보니 그는 오리를 소리 지를 용기를 내기 위해 남자들에게 친절하게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 나중에 둘은 빈 교실에 들어가서 미야무라가 그녀에게 공격적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몇 명의 여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와서 미야무라가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해. 그 사이에 어느 학생이 유키를 만나서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해줘. 나중에 미야무라와 오리가 폭력적인 사랑 이야기에 대한 소문을 논의하는 동안 유키가 조금 멍하다는 걸 알아챘어. 물었을 때 유키는 최근에 누군가에게 고백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를 거절할 용기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만 그가 오하이오 리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해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리에게 잠시 동안 토루를 가짜 남자친구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남자가 물러날 수 있으니까요. 유키는 토루가 이 생각을 싫어할까 걱정했지만 미야무라는 즉시 토루에게 전화했고
토루는 도와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유키는 그가 고백한 남자는 6반 야나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토루는 그보다 더 잘생긴 남자를 찾아서 역할을 하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유키는 자신이 야나기보다 더 멋져 보인다고 말하니 잘 될 거라고 한다. 그 말에 토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야나기를 만나러 밖으로 나간다. 한편 오리와 미야무라는 발코니에서 그들을 지켜본다. 그때 야나기가 나타나 늦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선생님이 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변명한다. 오리와 미야무라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놀란다. 그들은 그를 토루보다 100배는 더 멋지다고 부른다. 반면 토루는 그가 너무 멋져서 이 남자를 위해 자존심을 버릴까 고민한다. 하지만 야나기는 유키가 이미 토루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웃으며 떠난다. 그때 오리가 달려와 유키에게 왜 그렇게 예쁜 남자를 거절했는지 묻습니다. 유키는 그런 남자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답하며 토르에게 반한 사실을 숨깁니다. 그 후 아야삭이 유키에게 야나기의 눈은 할머니보다 더 나쁘고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 유키는 야나기에 자신을 오리로 착각했다고 알려줍니다. 오리가 훨씬 더 예쁘지만요. 하지만 야나기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유키에게 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대원들이 도착하고 야나기의 시력이 나빠져 혼란이 생깁니다. 그는 자신을 오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리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따서 그를 귀찮게 하기로 결정한다. 쿠라수 노타 노녀 노자들이 그에게 칭찬하러 오자 오리는 화가 나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그를 때린다. 이유 없이 수업을 떠나는 동안 미야무라 다른 학급의 여성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본다. 즉시 오리를 위해 그녀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오리는 그녀의 분노를 폭발시키며 그 전에 그를처럼 대했던 그 여자애들에 대해 터뜨린다. 길을 가는 동안 타니하라를 만난다. 중학교 시절 미야무라와 친구였던 관계를 끊으라고 신도에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타니하라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그런 짓을 하곤 했고 오리에게 심한 댓글도 남겼어. 그녀는 이미 생리 중이어서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털어냈고 다음 1시간 동안은 기분이 좋았을 거야. 나중에 신도는 한 식당을 방문하고 타니하라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야. 그에게 물어보니 미야무라와 마주쳤다고 설명해. 그는 그가 자신을 괴롭혔던 것 때문에 혼났다고 해. 그가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신도는 그게 미야무라의 여자친구 오리라고 말하고 중학교 때처럼 그 남자를 놀리지 말라고 조언해. 그는 그가 싫어하는 척하는 것과는 달리 미야무라는 타니하라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것 같다. 한편 미야무라는 오리를 도와서 설거지를 하고 오리는 그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그에게 기분을 좋게 하라고 한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미야무라는 모든 걱정을 잊는다. 다음 날 오리는 미야무라에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하지만 미야무라는 계속 거절한다. 그때 신도가 갑자기 나타나 미야무라를 놀라게 한다. 그는 오리처럼 예쁜 소녀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며 3티어 트위치 구독자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오리도 함께 재미있게 놀며 미야무라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신도는 미야무라를 놀리기 위해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접근하지만 그녀는 즉시 차가운 얼굴로 그를 제지한다. 미야무라는 그녀에게 계속 걸어가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미야무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칠게 끌면서 신도를 꾸짖으며 걸어가 남자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타니하라와 그의 부하들은 편의점 근처를 걷고 있을 때 오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상대한다. 그중 한 명이 아직 그녀를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말을 시작하려다 친구들로부터 혼쭐이 난다. 그 애들은 쓰레기를 줍는 척하며 거리에서 또 오리가 주먹질하지 않도록 타니하라는 오리가 괴물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녀가 미야무라에게 다가가자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때리고 그들이 겁먹게 만든다. 미야무라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도 궁금해한다. 왜 오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정주부처럼 행동하길 원하는지. 한편 타니하라는 미야무라가 예전에는 정말 그런 못된 아이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은 여자친구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모습에 놀란다. 미야무라와 오리가 집에 도착하자 소타는 가려고 결심한다. 그래서 쿄스케가 저녁까지 집에 있어 달라고 말한다. 미야무라는 연애에 관한 조언을 원하며 쿄스케는
그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거기서 미야무라는 오리가 이유 없이 자신을 나쁘게 대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쿄스케는 미야무라가 항상 그녀에게 너무 친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미 미야무라의 좋은 면을 보았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그녀의 뺨을 때리는 나쁜 남자를 보고 싶어 한다. 오리가 그들의 남자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자 쿄스케는 그녀에게 미야무라에게 조금은 관대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리는 도망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런 사람에게서 관계 조언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슈와 노래방에 갔는데 그가 부르는 건 랩 노래뿐이야. 그때 그들의 동급생 미잔치가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어 자리를 뜨면서 인사도 하지 않아. 미야무라는 그가 오리에게 반해서 그들을 피하고 있다고 의심해. 그때 미야무라는 과학실험실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가서 그것을 찾으러 가. 하지만 그는 미잔치를 만나게 되고 미잔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도와주기로 해. 결국 휴대폰은 그의 뒷주머니에 있었던 거라 미잔치는 짜증이 나. 미야무라는 그에게 싸움에서 오리를 때릴 수 있을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녀를 조금이라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중에 두 사람은 오리와 미야무라가 그녀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장면에 들어가고 이는 오리가 이상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미잔치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날 밤 타니아라는 미야무라와 함께 갇힌 이상한 꿈을 꿉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의 토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에서 깬 타니아라는 친구에게 미야무라의 번호를 물어보지만 전화를 걸어도 미야무라가 받지 않아 그가 미야무라에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타니아라는 미야무라를 그의 어머니의 빵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기로 합니다. 떠나기 전에 타니아라는 전화를 했다고 말하지만 미야무라는 전화가 고장나서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혀줍니다. 그에게 미야무라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미야무라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타니아라는 그 사람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형편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타니아라는 중학교 시절 토끼를 돌보라는 임무를 맡았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토끼들이 그의 부주의로 죽었을 때 그는 미야무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제 그는 다 성장했기에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미야무라에게 사과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한다. 오리의 집에서 미야무라는 그녀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하지만 절대 열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한다. 그녀는 그에게 졸업 앨범을 이미 버렸는지 물어보지만 미야무라는 이유가 있어서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오리는 미야무라가 중학교 때 어땠는지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녀의 직감은 그가 그때의 삶을 매일 싫어했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이 훨씬 나아졌으니 그는 그 시절을 돌아보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행복해할 수 있다. 미야무라는 그날 미조치와 잘 통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뿐만 아니라 타니아라도 그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다. 며칠 후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오리는 이제부터 스카프를 착용하기로 한다. 그때 그녀와 미야무라는 다니아라를 만났고 오리는 질투가 나서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다니아라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과 미야무라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농담으로 그녀에게 신도를 지켜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신도는 항상 미야무라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때 신도가 도착해 자신과 미야무라가 자신의 집에서 많은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한다. 타니아라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를 재빨리 끌어내어 911을 부르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떠난 후 오리는 미야무라를 누가 훔칠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헤어진다면 남자 대신 여자에게 빠지라고 한다. 학교에서 그는 토루, 슈, 생고쿠에게 앞으로 그와는 멀리 있으라고 말한다. 그것은 상부의 명령이다. 어느 날 유키는 언니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안경을 쓴 야나기하라를 우연히 만난다. 그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묻고 유키는 그가 언니를 위해 미술용품을 사는 중임을 밝힌다. 그 순간 그의 언니가 나타나서 야나기하라에게 그녀를 소개한다. 그녀는 야나기하라와 유키가 사귀는 것인지 묻지만 놀라워한다. 바보 같은 그녀의 여동생이 그 훌륭한 고기를 쳐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녀는 여동생의 무뚝뚝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지만 야나기하라는 학교 밖에서 유키를 본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하지만 토루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토루가 유키의 남자친구인 척 가장한 이후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사쿠루도 그 소문을 믿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실제로 유키에게 토루와 연애 중인지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유키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아야사키에게 진실을 사쿠라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야사키는 유키가 토루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사쿠라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녀는 그때 자신의 입술이 떨렸다고 밝혔고 그녀는 정말 사쿠라가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아야사키가 떠난 후 유키는 토루가 자신을 단지 친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것은 단지 꾀였지만 그녀는 그가 조금 더 계속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유키는 그들이 연인처럼 행동함으로써 토루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며칠 후 팀은 학교에서 유키가 결석한 것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야무라가 그녀가 아프거나 무언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유키는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언니는 그녀에게 학교에 가라고 재촉하지만 유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언니는 유키가 원하는 것을 묻지 않는 나쁜 습관을 기억하고 말씀 좀 해보라고 재촉해요. 심지어 그녀에게 쿠키와 컵케이크를 계속 구워달라고도 해요. 마지막에 만든 것이 꽤 맛있었거든요. 격려를 받은 유키는 결국 휴대폰을 켜고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들을 확인해요. 모든 메시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토루가 사쿠라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그에게 말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읽고 그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지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다. 그녀는 우리 주변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지만 토루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요청한다. 그는 그녀를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고 유키는 그가 드디어 그녀의 남자친구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추측한다. 토루는 사쿠라의 고백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녀가 그에게 아직 답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밝힌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유키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왜 오해를 풀지 않았는지 묻는다. 토루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만약 그녀가 가짜로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데이트를 할 것인지 물어봐요. 하지만 토루는 그녀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토루는 요즘 유키가 왜 쿠키를 구워오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가 있어요. 유키는 사쿠라가 자신에게 쿠키를 구워줬던 기억과 용기를 내서 고백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심에서 도망쳤어요. 토루가 사쿠라와 데이트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그녀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토루는 자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토루는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에 눈이 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유키는 나중에 눈 치우는 고통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루는 계속 눈에 대한 아이디어를 옹호하고 그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유키는 매우 행복하다. 한편 센고쿠는 사쿠라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최근에 꽤 기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에다사키는 그것과 정반대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떠난다. 나중에 센고쿠가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사쿠라가 웃으며 들어온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바로 알아챈다. 그녀가 창문으로 걸어가자 유키를 본다. 유키에게 음료를 건네며 마무리합니다. 사쿠라는 떠나려고 결심하지만 센고쿠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사쿠라는 정중하게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하기 전에 거절당했다고 말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센고쿠가 격려의 말을 해주자 사쿠라는 결국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고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언젠가 히로는 그들 대부분이 외동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토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힙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슈에게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며칠 전 슈는 토루를 집에 초대했고 그 남자는 슈가 동생이 있으며 그 동생도 잭셉티가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슈가 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방과 후에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고 싶냐고 묻지만 소녀들은 그가 무책임하다고 꾸짖는다. 나중에 그들은 모두 야나기야와 만났고 오리는 그가 항상 그들 주변에서 매우 격식을 차려 말하는 것을 주목한다. 하지만 그녀는 야나기야가 유키 주변에서는 편하게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며칠 전 아야사키가 야나기야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강요했는데 야나기야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유키가 지나갈 때 그는 편하게 그녀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했다. 그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슈는 그가 모두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제안하지만 야나기야는 그런 식으로 친구를 부른 적이 없어서 주저한다. 슈시 계속 주장하자 토루가 제정신을 차리게 하지만 야나기야는 그의 말투가
친구들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어렵긴 하지만 모두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그때 세이조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상한 무리라고 부르고 미야무라와 토루는 세이조가 항상 이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들은 최근에 친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조를 괴롭히기 시작하자 오리가 남자애들이 마음껏 놀게 두고 방을 떠난다. 그들이 완전 바보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야나기야 도루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한다. 슈는 그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 야나기야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미야무라는 농담으로 야나기야가 자신의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말하지만 야나기야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을 빼앗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친구들은 야나기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지만 미야무라는 당황해하며 그를 큰 바보라고 부른 후 드라마 여왕처럼 도망친다. 나중에 야나기야와 미야무라는 무언가에 대해 논쟁하고 사쿠라에게 의견을 물어본다. 그들이 누가 더 키가 큰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쿠라는 서로 사과하라고 조언한다. 야나기야가 재빨리 사과하고 미야무라는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 답답해한다. 두 사람은 다시 언쟁을 시작하고 사쿠라는 그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다음 날 미야무라는 사와다에게 센고쿠와 토루에 대한 기분을 묻고 그녀는 그들이 꽤 평범하다고 대답한다. 미야무라는 사와다가 남자들 주위에서 편안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에게 간식을 주고 누구와 먼저 친구가 되는지 경쟁을 시작한다. 그때 오리와 슈가 도착하고 슈는 평소처럼 크게 말하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사와다가 놀라게 된다. 슈는 미야무라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가 그렇게 해도 사와다는 슈와 대화하기를 거부한다. 네가 하는 언어는 실패뿐이야. 후에 슈는 목이 아프다고 언급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오리는 그가 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에 가라고 재촉한다. 복도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사와다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무거운 과학 장비 상자를 들고 있다. 슈는 무심코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잡아 과학 실험실에 내려놓고 사와다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도움에 대해 고마워하려고 하지만 슈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나가버리고 사와다는 그가 화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슈는 괜찮아져서 학교에 도착하지만 그의 몰래 사와다는 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고 있어요. 사쿠라는 그녀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와다는 슈가 화가 났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쿠라는 슈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바로 그때 슈가 방에서 나와 사와다를 보면 연신 떠들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사와다는 깜짝 놀라서 그를 귀찮다고 부르고 도망쳐요. 사쿠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할 때 사와다는 다시 벽 뒤에서 그를 엿보고 있다. 그녀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슈의 여동생 모토는 동부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의 성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조금 더 낮은 목표를 세우라고 하자 그녀는 우울해져서 방에 틀어박힌다. 슈가 고등학교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오늘 저녁은 먹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선생님이 한 말을 설명하지만 슈는 태연하게 저녁을 먹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슈는 그녀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지 묻지만 모토는 그가 그녀를 웃을 것 같아 망설인다. 그가 계속 물어보자 모토는 그녀가 이스트 하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적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슈는 정말 성적이 그렇게 나쁜지 묻지만 모토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다행히도 슈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책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 찢어졌다고 언급한다. 그녀가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웃게 한 선생님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모토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그녀의 이야기를 설명한다. 하루 종일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속상해요. 분을 풀고 난 후 주가 최선을 다해 위로해주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해요. 다음 날 주는 루이에게 부탁을 하고 모토를 그녀의 집으로 보내서 공부를 도와주게 해요. 집에 들어서자 마이야마와 소타를 만나서 그들이 오리의 형제라고 생각해요. 오리는 주가 자기 동생에 대해 말할 때 평소와 달리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걸 기억해요. 그걸 보고 주가 진짜로 책임감 있는 오빠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 오리가 그녀에게 핫초코를 가져다주고 모토가 슈를 많이 닮았다고 언급한다. 모토는 그들이 외모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우울한 성격도 공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리는 슈가 항상
수업에서 서커스 광대처럼 행동한다고 놀란다. 모토는 바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오리는 그녀가 데이트를 잠시 쉬고 먼저 더 편해지라고 요청한다. 한편 소타는 미야무라에게 그 초록머리 소녀가 누구냐고 묻고 미야무라는 그녀가 슈의 여동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토가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바나나 컵케이크를 구운다. 그 사이 모토는 오리에게 점점 친근해지며 그녀의 전체 반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오직 수와 통화할 때만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밝힙니다. 오리는 그녀와 수가 가까운 사이인지 물어보고 모토는 수가 같은 방에 있어도 항상 문자를 보내온다고 말합니다. 한편 수는 시험에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언니에게 행운의 장식물을 골라줍니다. 상대방과 많이 대화하지 않아도 모토와 수 모두 상대방이 자신들을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며칠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경수는 오리를 통해 미야무라를 초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물어보자 미야무라는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가족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어. 오리는 그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나 경수와 생고쿠는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오라고 계속 종용하지만 미야무라가 견디다 못해 그들을 피하려고 도망치게 돼요. 그 후 수와 생고쿠는 도루를 데리고 나가는데 도루이 오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입을 다물고 있던 중에 그는 실수로 말해버리고 유키와 그는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히게 되고 생고쿠는 사쿠라가 그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도루이는 실제로 유키를 좋아한다고 밝히고 생고쿠는 그가 유키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날 유키는 토루에게 다가가 게임하러 와도 되는지 묻습니다. 토루는 처음에는 초대하지만 곧 계획이 있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서서 오라고 합니다. 유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어쨌든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안에 들어가자 토루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몰래 다니라고 하여 유키는 그가 부모님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루는 방을 잠그고 넥타이를 풀지만 유키는 그들이 더러운 진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놀라게 됩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자 토루는 문을 열고 그녀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이상한 짓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유키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자 두 사람은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토루의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려 하지만 그는 유키가 보이지 않도록 문을 계속 밀어막습니다.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자 유키는 그녀가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토루는 단호하게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결국 방에 들어와 유키에게 인사하고 간식을 가져오러 나갑니다. 그녀가 나간 후 토루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시로라는 집 도움이라고 밝힙니다. 도루는 그녀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유키에 대해 질문을 퍼붓기 때문이죠. 그때 아시로가 돌아와서 단케이크를 먹을지 치즈케이크를 먹을지 묻습니다. 유키는 치즈케이크를 고르고 아시로는 떠나면서 도루에게 그녀와 장난치지 말라고 합니다. 도루가 대답하고 그녀와 접촉도 하지 않자 유키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둘이 혼자였다면 도루가 배관을 뚫었을 거라고요. 그녀가 다시 곤란한 모습에 도루는 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고 두 사람은 그의 콘솔로 비디오 게임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시로가 차와 케이크를 가지고 타고 오고 그들은 즉시 그녀가 미야무라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것임을 깨닫는다. 한편 생고쿠는 학생회실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야사키가 그를 인사할 때 모든 서류를 떨어뜨린다. 알고 보니 아야사키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오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생고쿠는 가는 것을 주저한다. 그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야사키는 울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오리와 토루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된다. 그들은 생고쿠에게 그녀를 방문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생고쿠는 아야사키가 방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곤충을 틀어박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무섭게 한다고 밝힌다. 나중에 유리코는 오리에게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은 것을 기뻐한다. 유리코는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임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오리가 다음 성적표를 받을 때 졸업하기 때문이다. 오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깨닫지 못했고 이제는 졸업 후 자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야나기하라는 유키의 언니를 우연히 만나고 그녀는 야나기하라가 안경을 쓰지 않은 것을 눈치챈다. 남자는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녀는 자신도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야나기하라는 지금 바로 그녀의 콘택트 렌즈를 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둘은 함께 걷기 시작한다. 그동안 타니하라 씨는 형 토루와 싸우고 유키 씨와 어울리고 있어요.
수씨는 모토 씨의 고등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한편 생고쿠 씨는 아직 아야사키 씨의 집에 방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벚꽃 씨가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 신도 씨는 치카 씨가 자신보다 1년 먼저 졸업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하지만 치카 씨는 기다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리겠다고 약속해요. 오리 씨의 집에서는 오리 씨가 아버지에게 미야무라 씨가 오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 주문한 케이크를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리 씨의 집에 오면 오리 씨의 가족 모두가 그를 들어오라고 부추겨요. 1시간 후 미야무라는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리의 가족은 그가 더 머물도록 계속 압박한다. 결국 오리가 그를 밖으로 데려가야 하지만 미야무라는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알고 보니 오리는 여전히 졸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미야무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비록 그녀가 알고 싶어 하더라도 이는 미야무라가 그녀에게 같은 말을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오리는 졸업 후에도 계속 그와 사귀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가 미야무라에게 무언가를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결혼하자고 제안하며 그녀에게 충격을 준다. 오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미야무라가 떠나려는데 오리가 그를 멈추고 앞으로의 인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두 사람이 달달한 순간을 공유한 후 미야무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아 제과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추운 날씨에 오리는 더워진다. 그 후 얼마 후 유키와 오리는 졸업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유키가 모든 물건을 사물함에 넣고 있는 것을 오리가 알아차린다. 그녀를 도와 청소하는 동안 토루는 오리가 유키의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자신들도 많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오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때 수가 들어오고 오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이유는 매일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미야무라와 유키에게 많은 DVD를 빌려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오리에게는 자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에게 여분의 물건을 들게 해서 많이 속상해해요. 한편 학생회실에서 사쿠라는 아야사키가 동물원에 관한 여행 잡지를 읽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때 야나기히와 센고쿠가 들어오고 그녀는 그들에게 동물원에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센고쿠는 잡지에 나온 동물원이 꽤 멀리 있다는 걸 깨닫고 이틀 여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차와 호텔도 필요하다고 언급할 때 아사카시는 함께 가고 싶어 한다. 양아기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지만 아사카시는 질문을 피하고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사쿠라가 자신의 몸통을 보여주며 진실을 캐낸다. 아사카시는 졸업 후에 센고쿠를 포함한 모두가 각자 살아가면서 그녀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쿠라는 졸업 후에도 친구로 있을 거라고 위로한다. 양아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모두를 데리고 나들이를 약속한다.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여행을 떠나겠다고 해. 그동안 우리에게는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불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미야무라를 부르자 남자가 달려가서 그녀가 무릎에 머리를 기대도록 해줍니다. 미야무라는 오리가 잠든 동안 얼굴이 찌푸린 것을 보고 이마에 주름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고 미야무라는 졸업 후에도 이런 날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갑자기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날 오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룹에서 사람들이 절대 친구가 되지 않은 모든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는 예전처럼 같은 외톨이였을 것이다. 그가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에 빠져들 때 오리가 드디어 깨어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그녀와 나눈다. 오리는 모든 일이 정확히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났다고 믿는다. 그것을 운명의 일이라고 부른다. 그녀가 미야무라의 무릎에 앉아있는 동안 그 남자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좋은 것과 오리 덕분에 사귄 모든 친구들을 회상한다. 졸업식 날 학생회장이 회장 센고쿠가 무대에 올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미야무라가 재채기를 해서 센고쿠를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미야무라를 대신해 웃게 만듭니다. 연설이 끝나자 센고쿠는 마치 서바이벌 서퍼처럼 미야무라를 쫓기 시작하며 연설이 망한 것에 화가 납니다. 결국 센고쿠는 토로와 부딪히고 그 덕분에 미야무라는 옥상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미야무라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사귀지 못한 가상의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가 너무 잘 해내는 모습을 보고 외톨이 미야무라는 졸업을 축하하며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 그의 동창생이 나타나서 그에게 사진 촬영 시간이라고 내려오라고 묻는다. 한편 사와다는 오리를 더 이상 학교에서 볼 수 없다며 울기 시작한다.
그 후 도로와 사쿠라는 마주치고 사쿠라가 아야사키를 봤는지 물어본다.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사쿠라는 우정의 손길을 제시하고 그에게 이해가 그녀에게 즐거웠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로와 유키 모두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약속한 후 달려간다. 그녀는 몰랐지만 유키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슬퍼한다. 사쿠라가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때 유키는 야나기히메와 마주치고 둘은 졸업을 축하한다. 야나기히메는 곧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으며 그녀도 함께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나중에 학교 건물을 나서면서 키요시 카치가 나타나 미야무라를 축하하며 모두 그가 미야무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오리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고 놀라기 시작하고 완전히 울먹이며 난리 난다. 그동안 모노는 슈와 함께 가기 위해 도착했지만 그녀를 이상하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는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미야무라와 오리는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그리고 미야무라는 자신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한때 두려워했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쌓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오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을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요약이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영상을 시청하세요.